자, 이번 강좌에서는 프로세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프로세스 응용의 마지막 강좌가 될 거고요. 이 프로세스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유닉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좀 특별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윈도우 환경에서 경험을 했던 독자분들이 유닉스로 전향을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비슷한 개념도 있지만 몇 가지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은 유닉스는 혼자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가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하고 뭐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세스 권한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유닉스를 이용할 때 개발자 측면이든 관리자 측면이든 아주 중용하게 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프로세스를 지칭할 때 프로세스가 갖는 아이디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앞선 강좌에서 PID라든가 PPID라든가 PGID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아이디들은 다 프로세스가 갖게 되는, 프로세서한테 부여하게 되는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아이디들은 프로세스를 식별한다든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어떤 그 관련 릴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 설명하려는 또 다른 아이디들 여기에는 이제 풀 이름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리얼 유저 아이디, 리얼 그룹 아이디 줄이면 UID, GI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라는 것이 있고요. 줄여서 설명을 하면 EUID, EGID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4개의 아이디가 프로세서한테는 더 제공이 됩니다. 이 아이디들은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측면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리소스를 접근할 때 이 리소스를 우리가 수행시킨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측면의 어떤 권한과 관련된 접근 권한과 관련된 측면으로 사용이 되는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4개의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권한과 관련된 아이디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이름은 A.out이라고 해보죠. A.out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의 권한은 유저 그룹 아더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계층의 사용자에 대해서 이 A.out은 모두 실행 권한이 있다고 정의를 해보죠. 우리가 실행 권한은 문자로 X로 표현을 하죠. 자, 유저 그룹 아더가 모두 A.out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면 이 프로세스는 권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두 가지 부류의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리얼 유저 아이디가 되고요. UI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EUID라고 하죠. EUID가 있습니다. 리얼 그룹 아이디, 뭐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도 있지만 유저냐 그룹이냐 이 측면으로만 차이가 있고 어떤 그 리얼에 대한 거, 이펙티브에 대한 개념은 그룹이냐 사용자냐 이 측면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사용자적인 측면, 유저적인 측면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개의 아이디가 생기지만 두 가지 사용자 아이디 측면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요. A.out이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해서 모두 실행 권한이 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의를 해보죠. 우리 시나리오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에 x.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해보죠. x.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소유주는 루트입니다.
루트가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루트라는 사용자가, 슈퍼유저가 이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겠죠. 접근 권한은 소유주는 읽고 쓸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그룹과 아더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죠.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소유주만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즉 여기서 소유주는 루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룹과 아더는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권한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a.out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로그인 쉘에서 a.out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a.out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텐데, 그 이전에 누가 a.out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윗단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접속한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명령 하나 이전에 배웠던 거 더 연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로그인 쉘 상에서 id라는 명령을 치면 항상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은 누구고, 유저 아이디는 뭐고, 그룹 아이디는 뭐고,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id를 했더니 사용자 계정이 뭐라고 나왔냐면 프리맨이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매일 사용할 때 프리맨이라는 사용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자, 프리맨이라는 사용자가 이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터미널을 열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a.out이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리맨이 a.out을 실행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프리맨이 a.out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보겠죠. 지금 현재 사용자 아이디는 프리맨인데 그 프리맨이 이 a.out에 유저인지 그룹인지 아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 a.out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유저와 그룹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프리맨이 소유주가 됐든 그룹이 됐든 아더가 됐든 a.out에 접근 권한은 모든 사용자 계층에게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a.out을 실행을 하면 이 프로세스는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a.out이 수행이 됐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a.out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이 프로세스는 이제 두 개의 아이디를 갖게 될 거거든요. 리얼 유저 아이디와 R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갖게 되겠죠. 자, 리얼 유저 아이디는 뭘로 세팅이 되냐면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 지금 현재 프리맨이죠. 리얼 유저 아이디는 무조건 이 현재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 사용자 아이디가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 유저 아이디에는 프리맨이라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디폴트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내려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이 측면으로만 보고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a.out이라는 프로세스는 프리맨이 실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 유저 아이디는 프리맨인 거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디폴트의 속성으로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얘기해봤기 때문에 똑같이 프리맨이다. 자, 이 측면으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a.out에 정의되어 있는 로직이 수행이 될 텐데요. 이 로직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의 파일을 오픈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파일을 오픈을 하냐면 우리가 시나리오 상에서 x.tx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여기에 파일의 이름, 오픈하려는 파일의 이름은 x.tx라는 파일입니다. 자, 오픈을 했을 때 이 오픈이 성공을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접근 권한을 또 따져보겠죠. 자, 이 프로세스가 오픈이라는 문장을 만나면 이 x.tx라는 파일을 오픈하기 위한 문장을 만나면 이제 권한을 비교하러 가보겠죠. 자, x.tx라는 파일은 유저는 읽고 쓸 수가 있고 그룹과 아더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a.out이라는 프로세스는 유저냐 그룹이냐 아더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out의 권한은 현재 뭐냐? 유저로 가야 되느냐, 그룹으로 가야 되느냐, 아더로 가야 되느냐. 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이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로 비교를 하러 가는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비교를 하러 가는지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둘 다 프리맨이죠. 뭐 어떤 거여든 프리맨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맨이라는 아이디가 x.tx라는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는 거냐, 이 측면으로 본다면 아니죠. 프리맨은 루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리맨은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루트와 같은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더인 거죠. 뭐 그룹이어도 마찬가지지만 x.tx라는 파일은 루트 외에는 읽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이 파일을 열려고 했을 때 프리맨의 권한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퍼미션 디나인,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오픈이라는 명령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얼 유저 아이디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다 같은 값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값으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아이디로 권한을 비교하느냐, 비교되는 권한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입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가 아니고요. 다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그대로 세팅이 된 프리맨이기 때문에 이 측면은 아니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인 프리맨으로 접근 권한을 비교하러 왔지만 아더가 되고요. 아더의 권한은 리드 라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용자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A.out이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킬 건데요. 이번에는 누가 실행을 했느냐? 실행하기 전에 아이디를 해봤더니 현재 사용자는 루트입니다. 이 루트가 A.out을 실행했다고 해보죠. A.out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A.out이 수행이 될 수 있는가? 이 A.out의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루트는 유저냐 그룹이냐 아더냐 세 가지 부류의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겠죠. 모든 사용자가 이 A.out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듈이 수행이 되는 가운데 다시 오픈이라는 문장을 만날 거고요. x.tx라는 파일을 열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루트가 실행시킨 이 A.out의 리얼 유저 아이디는 뭐냐? 리얼 유저 아이디는 무조건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사용자의 아이디가 세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시나리오의 리얼 유저 아이디는 루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뭐냐? 이 프로세스에게 어떤 특별한,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데요. 그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같습니다.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픈을 만났는데 리얼 유저 아이디로 접근 권한을 비교하러 가느냐 아니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비교하러 가느냐. 아까 설명했죠.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을 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그 아이디를, 접근 권한을 뭘로 비교하느냐?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중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비교하러 간다 그랬죠. 자, 이 A.out이라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루트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는 x.txt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x.txt라는 파일은 루트가 소유를 하고 있죠. 즉 유저가 되겠네요. 이 프로세스의 접근 권한은 유저에 해당이 됩니다. 유저는 읽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x.txt라는 파일을 이 A.out이 오픈하려고 할 때 이 오픈이라는 문장은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의 접근 권한을 비교를 하는 아이디는, 즉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인 거고요. 루트 측면으로 x.txt라는 파일을 봤을 때 루트는 유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는 이 명령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권한과 관련된 측면으로 두 개의 아이디를 갖는데요. 리얼 유저 아이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두 개를 갖는데, 리얼 유저 아이디는 사실은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누가 실행을 한 거냐,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되는 식별자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맨이 실행을 했다, 루트가 실행했다. 현재 터미널에 접속되어 있는 그 사용자의 값이, 사용자 아이디의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에는 뭐가 세팅이 되느냐? 디폴트로는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그대로
세팅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닐 수도 있고 리얼 유저 아이디와 동일한 값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사용 용도는 뭐냐면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할 때 그 접근하려는 자원과 권한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 비교 대상의 아이디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디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어느 상황이 디폴트여서 리얼 유저 아이디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어떤 경우에 A.out과 같은 프로세스에 어떠한 정의를 했을 때는 그 리얼 유저 아이디와 다른 값이 또 세팅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이 측면에 대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측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념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그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기본적인 측면으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로 설명한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남은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부분은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리얼 유저 아이디와 동일하게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 유저 아이디와 다르게 설정을 하는 방법 또는 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자, 이 측면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얼 유저 아이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사용 용도는 일단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다르게 리얼 유저 아이디와 다른 값으로 세팅이 되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측면으로 왜 유도를 해서 유닉스 환경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전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요. 추가적인 정보들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명령어 중에 패스워드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라는 명령은 실행 파일이고요. 우리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도 있죠. 그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라는 파일도 있지만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도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뭐냐면 내가 유닉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인데 뭐 일주일마다 암호를 바꾸고 싶다. 우리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그 암호는 아주 중요하죠. 패스워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 암호를 바꾸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보안 정책 중에 기본적인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던 암호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패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나 로그인을 해서 또는 누군가가 터미널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패스워드를 바꿔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은 네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 현재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게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성공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현재 네 패스워드는 뭐냐? 모른다면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일단 제가 입력을 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입력이 되고 있고요. 자, 인증이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현재 패스워드를 맞춘 거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패스워드를 뭘로 바꾸려고 하느냐?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봐라.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로그인을 할 때는 이전의 패스워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꾼 그 암호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접속을 해야만 인증이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명령을 배워보게 됐는데요. 패스워드라는 명령이고요. 이 명령은 일반 사용자들이 수시로 암호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ls-a를 한번 해보죠. etc 밑에는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은 안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사용자 계정은 뭐고, UID는 뭐고, 그룹 아이디는 뭐고, 그리고 로그인 쉘에는 뭘로 사용을 할 거며, 홈 디렉터리는 뭐고, 뭐 이런 측면의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용자에 대한 암호 부분 한번 볼까요? 뭐하러 etc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두 번째 필드가 암호에 해당이 되죠. 근데 X로 표현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여기에 그 암호화된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안 정책 때문에 이 두 번째 필드에 실제 암호화된 그 암호를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섀도우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etc 밑에 섀도우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 안에 실제 암호화되어 있는, 각 사용자마다 암호화되어 있는 이 두 번째 필드에 나와야 되는 그 암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파일의 접근 권한은 루트만 읽을 수가 있고요. 유저나 아더나 모두 읽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섀도우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2장에서 다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굳이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우리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설명하는 측면으로만 일단 개념적으로 어떤 파일이라는 측면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패스워드라는 그 현재 암호를 변경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실제 암호는 이 섀도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로직이 수행되는 가운데 이 etc 밑에 있는 섀도우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서 이 파일을 접근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암호가 맞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인증 과정에서도 이 파일은 참조가 되겠죠. 우리가 입력한 암호와 저장되어 있는 암호가 같은지 볼 때도 이 섀도우 파일은 사용이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위에서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을 수행을 시켰었는데 현재 나는 누구냐면 나는 프리맨이거든요. 프리맨이라는 사용자는 일반 유저입니다. 일반 유저가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다면, 지금 현재 수행 중이죠. 실행을 했다면 얘가 현재 패스워드가 뭐냐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섀도우 파일로 가겠죠. 이 파일을 오픈을 해서 내가 입력한 것과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할 텐데, 프리맨이라는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얼 유저 아이디는 프리맨이 될 거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일이 갔을 거거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루트가 아니라면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요 이후에서 페일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쭉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하러 갔는데 그 파일의 접근 권한이 이렇게 R로만 되어 있네요. 사용자한테, 소유자한테만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워드의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였다라는 거죠. 루트였어야만 이게 성공을 했겠죠. 소유주만 읽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패스워드의 리얼 유저 아이디는 당연히 프리맨이겠죠. 프리맨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의 권한이 값으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폴트로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같아야 되는데 현재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실행을 하면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였어야만 지금 현재 이론이 맞는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실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터미널을 통해서 실제 이 패스워드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진짜 루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예를 하나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ps라는 명령을 배웠죠. ps 마이너스 ef를 하면 뭐 UID, PID, PPID 이런 값들이 화면 단위로 보여주는데요. 이 안에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도 지금 나와야 되겠죠. 패스워드 이렇게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 중입니다. 루트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ps라는 명령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필드만을 보여주는 명령이 있었죠. 마이너스 5인데요. 5 명령이죠. 마이너스 5 명령을 주고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보고 싶은 필드만을 발라낼 수가 있죠. PID를 보겠다. 그리고 RUSER 유저. 이건 리얼 유저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실행 파일명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될 건데 현재 마이너스 5만 주면 이 터미널에서 수행된 프로세스의 값만 프로세스들만 보여주겠죠. 지금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이쪽 터미널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나오지 않겠죠. 이 터미널에서 수행되어 있는 디폴트로는 포맷은 마이너스 5로 결정을 했지만 대상 파일들은 누가 되냐면 이 터미널에서 수행된 애들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이 포맷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을 줘야 되겠네요.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해버리면 이게 24라인이 넘기 때문에 위로 확 스크롤이 되겠죠. 그래서 모아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엔터를 쳐보죠. 자, 이러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대로 PID가 필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RU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나오고요. 그리고 커맨드가 나오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이 RU저 아이디 자리에는 프리맨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본다면 이 유저 자리가 이펙티브 유저를 표현하는 필드인데요. 이 자리가 루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 단위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쭉 이 라인을 찾아서 패스워드가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엔터를 쳐가야 되는데 귀찮죠.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 필드가 나와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단 모아를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편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ps-25를 하는데 포맷은 일단 PID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리얼 유저 아이디도 보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도 보고요. 아규먼트도 보고요. 이렇게 할 건데 모아로 보지 말고 그랩을 써보죠. 그랩으로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이죠. 자, 이렇게 이 패스워드라는 키워드가 있는 라인만을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굳이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엔터를 쳤습니다. 요 각 필드들의 포맷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PID 자리고요. 리얼 유저의 자리고요. 이펙티브 유저의 자리고 아규먼트, 실행 파일명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아까 우리는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섀도우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섀도우라는 파일은 소유자인 루트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는 루트가 아니라 프리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현재 패스워드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 섀도우 파일 안에 있는 암호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파일을 오픈해야 되는 거고요. 이 로직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볼 때는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여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한번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보자. 그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저 디파인된 측면으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지금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죠.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루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직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